국적도 없는 거지가 감히 신성한 도장에 들어와? 우즈베키스탄 유도 대표팀 코치는 제 낡은 도복을 찢어발기며 소리쳤습니다. 17살 고려인 소녀에게 조국은 없었습니다. 그저 유도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유령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아시안게임 결승전 매트 위, 저를 비웃던 일본의 유도 영웅은 제 업어치기 한 방에 비명을 지르며 천장을 보고 눕게 되었습니다. 똑똑히 봐, 난 유령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니까. 무국적 고려인 유령 소녀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기까지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감동의 한판승, 그 뜨거운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한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차로 4시간을 더 달려야 나오는 작은 도시 치르치크.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공업 도시로 번성했다지만 지금은 녹슨 공장 굴뚝과 회색빛 아파트만이 앙상하게 남은 쇠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골목 끝자락에 제가 일하는 낡은 유도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성은 김씨지만 여권이 없는 저는 공식적으로 성도 이름도 없는 무국적자입니다. 70년 전 연해주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 3세인 부모님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국적을 취득할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그 탓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유령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유일한 세상은 체육관의 낡은 매트 위뿐이었습니다. 물론 선수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체육관의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 저는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냄새가 향수보다 좋았습니다. 땀 냄새는 노력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걸레를 들고 매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넓은 매트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슥삭, 슥삭. 걸레질 소리가 고요한 체육관을 울렸습니다. 제 손이 닿는 곳마다 매트는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저는 매트를 닦으며 상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 무대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매트 청소가 끝나면 저는 탈의실 구석에 숨겨둔 낡은 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을 주워 빨아 입은 여기저기 기워진 누더기 도복이었습니다. 띠는 검은색이 다 발에서 회색이 되어버린 낡은 띠였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유도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거다. 우리 고려인들처럼 말이다. 바람이 불면 눕고 눈이 오면 견디면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는 풀처럼 싸워야 한다. 저는 허공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압, 기압 소리와 함께 업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텅 빈 공기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저보다 2배는 큰 거구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밭다리 걸기, 빗당겨치기, 허벅다리 후리기. 저는 미친 듯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선수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다시 도복을 벗고 빗자루를 든 청소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야, 김민아, 너 또 여기서 땀 냄새 풍겼냐? 체육관의 에이스이자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국가대표인 아지즈가 소리쳤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그는 저를 볼 때마다 벌레 보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더워서. 거짓말하지 마. 너 또 몰래 연습했지? 주제 파악 좀 해라. 국적도 없는 유령 주제에 감히 신성한 도장에서 설치고 다녀. 재수없게. 아지즈는 신고 있던 운동화를 제 쪽으로 툭 찼습니다. 흙이 묻은 신발이 제 바지에 닿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국체전 선발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장님은 며칠 전부터 체육관을 광내라고 닥달하셨습니다. 협회 고위 간부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사람 부족하면 너라도 대타로 세워야겠다고 농담처럼 던진 말을 저는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심사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근엄한 표정의 남자들이 단상에 앉았습니다. 선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했습니다. 저는 관중석 구석 청소도구함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도 저기에 서고 싶다. 저 하얀 도복을 입고 당당하게 이름을 불리고 싶다. 선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엉겨붙어 힘을 겨루었습니다. 땀 냄새와 기합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기술이 너무나 엉성해 보였습니다. 저기서는 중심을 낮춰야지.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 왜 망설여? 제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저라면 1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경기들이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여자부 경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지즈의 여동생이자 여자부 에이스인 롤라의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기권한 것입니다. 이거 어쩌지? 롤라 대진 상대가 없어졌네. 그냥 부전승으로 올려야 하나? 심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롤라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관장님, 저라도 괜찮다면.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청소부 꾀재재한 작업복을 입은 깡마른 소녀. 관장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관장님, 상대 선수가 없잖아요. 저 연습 많이 했어요. 롤라 선수랑 한 번만 붙게 해주세요. 제 실력 아시잖아요. 시끄러워. 당장 나가. 손님들 앞에서 망신시키지 말고. 관장님이 소리쳤지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흥미롭다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잠깐. 놔둬보시오. 네. 부회장님, 얘는 그냥 청소하는 앤데요. 국적도 없는 고려인입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이벤트 경기 아니오. 롤라 선수 몸이나 풀게 해줍시다. 청소부라. 재미있겠군. 부회장의 말에 관장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빨리 가서 도복 갈아입어. 대신 명심해. 절대 롤라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맞아주다 끝내.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탈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낡은 도복으로 갈아입고 매트 위에 섰습니다. 조명빛이 눈부셨습니다. 맞은편에는 최신형 파란색 도복을 입은 롤라가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거지. 너 오늘 뼈 부러질 각오해라. 감히 내 상대가 되려고 해? 심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작. 롤라가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좋았습니다. 깃을 잡는 악력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힘만 믿고 덤비는 그녀의 빈틈이. 저는 그녀의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롤라가 밀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몸을 살짝 비틀며 발을 걸었습니다. 모두 걸기. 롤라의 몸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리고 쿵. 거대한 소리와 함께 롤라가 매트에 처박혔습니다. 한판. 심판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 5초. 경기 시작 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체육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롤라는 충격에 빠져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관장님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심사위원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칭찬이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쁜 년이. 관중석에서 아지즈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동생을 일으켜 세우더니 저에게 달려와 뺨을 때렸습니다. 짝.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감히 우리 롤라를 맺혀?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아지즈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반칙이야. 심판, 이거 무효야. 저 거지 같은 년이 반칙 썼다고. 심판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분명 정당한 기술이었지만 유력한 우승 후보인 롤라가 청소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눈치였습니다. 그때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아지즈가 멱살을 놓았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인정해 주시겠지. 내 실력을 봤으니까. 부회장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김미나입니다. 국적은? 없습니다. 부회장은 혀를 찼습니다. 실력은 있네. 하지만 넌 안 돼. 네? 왜요? 제가 이겼잖아요. 우리는 국가대표를 뽑는 거야. 나라가 없는 놈은 대표가 될 수 없어. 국기도 없고 여권도 없는 유령이 무슨 금메달이야? 올림픽 나가서 어느 나라 국기를 달 건데? 백기라도 들래? 부회장의 말에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거지가 무슨 국가대표야. 주제 파악을 해야지. 재수 없어.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국적이 무슨 상관이에요? 유도는 실력이잖아요. 저 롤라보다 잘할 수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기 달고 뛸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부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발로 찼습니다. 치워. 더러운 손. 관장님이 달려와 저를 끌어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적당히 하랬지. 누가 이기랬어? 너 때문에 내 입장이 뭐가 돼? 관장님은 제 낡은 도복깃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10년을 입어온 도복이 찢겨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소중한 도복이 걸레 조각처럼 찢어졌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 해고야. 저는 찢어진 도복을 부여잡고 체육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부끄러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령. 그래, 나는 유령이었어.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이지 않는 존재. 저는 빗물에 젖은 도복띠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띠 끝자락에 할아버지가 삐뚤빼뚤하게 수놓아 주신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미나. 할아버지. 저 이겼어요. 한판승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줘요. 제가 이긴 건 무효래요.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통곡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라는 안 주셨어요? 차라리 유도를 모르게 하시지 왜 재능만 주시고 길은 막으셨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학생, 괜찮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한국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한국말 할 줄 아니? 네. 고려인이에요. 남자는 젖은 제 어깨를 보더니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아까 경기 내가 봤다. 네. 체육관 창문 너머로 다 봤어. 아주 훌륭한 밭다리 후리기였어. 중심 이동이 완벽하더구나. 그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강철민 감독이다. 유도 가르치는 사람이야. 한국. 감독님? 그래.
우즈베키스탄 유도 협회 초청으로 시찰 왔다가 우연히 봤어. 내가 쫓겨나는 것까지. 강 감독님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억울하니? 네. 억울해요. 죽을 만큼 억울해요. 그럼 보여주면 된다. 네.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걸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여기서 쫓겨났다고 끝이 아니야. 세상은 넓고 매트는 많다. 감독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하고 두툼한 손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요? 대한민국. 그 네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그 나라. 지도에서만 보았던 아버지의 고향. 거기 가면 유도할 수 있어요? 국적 없어도 시합 나갈 수 있어요? 감독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국적? 없으면 만들면 되지.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니. 조국이 너를 버리겠니? 내가 책임지 마. 너 태극마크 달게 해주마. 태극마크. 그것은 저에게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아저씨가 그 별을 따주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 또 속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까 저를 내쫓던 부회장의 경멸 어린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가능성을 믿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도복을 움켜쥐었습니다. 갈게요. 데려가 주세요. 지옥이라도 따라갈게요. 유도만 할 수 있다면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요. 좋아. 눈빛이 살아있네. 강 감독님이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다. 그리고 내 딸이다. 한국 가서 보란 듯이 성공해서 너를 쫓아낸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알겠지? 네, 감독님.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저 한국 가요. 가서 진짜 국가대표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언젠가 이 체육관에 다시 와서 저 아지즈와 롤라 그리고 부회장 놈들 앞에 금메달을 던져줄 거예요. 저는 굳게 닫힌 체육관 철문을 한번 노려보고는 강 감독님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일막의 끝이자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혔던 이름 없는 들꽃이 태풍을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혹독한 훈련과 텃세, 그리고 저를 시험하는 수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제 가슴에 태극기를 달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조국의 공기는 따뜻하고 포근할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한국은 언제나 화려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2월의 한국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시리고 매서운 칼바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강 감독님은 저를 데리고 곧장 서울의 한명문 체육대학교 유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감독님의 모교이자 제가 앞으로 훈련하게 될 곳이라고 했습니다. 미나야, 여기가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이다. 주눅 들지 마라. 너는 실력으로 온 거야. 감독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수십 명의 선수들이 기합 소리를 지르며 매트를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복, 허리에 단단히 매인 검은 띠, 그리고 가슴에 박힌 대학 로고. 그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훈련이 잠시 멈추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도 없이 슬리퍼를 신고 서 있는 꼬질꼬질한 소녀.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과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독님, 누구입니까? 주장으로 보이는 선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새로운 신입이다. 이름은 김미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오늘부터 같이 훈련한다. 우즈베키스탄이요? 유학생입니까? 아니, 내 제자다. 여기서 국가대표 만들 거다.
감독님의 선언에 체육관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가대표? 저런 애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야? 감독님이 노망나셨나 봐. 우리 학교 수준 떨어지게.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한국 생활은 지옥 훈련과 차가운 텃세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식 학생이 아니었으니까요. 감독님은 학교 근처 고시원에 저를 넣어주셨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님이 사비를 털어 마련해 주신 방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체육관에 나가 청소를 하고 몸을 풀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매트를 닦고 텅 빈 도장에서 혼자 베이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훈련이 시작되면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자, 대련 파트너 정해라. 코치의 호루라기 소리에 선수들은 익숙하게 짝을 지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다들 시선을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고 다른 선수에게 가버렸습니다. 저는 멀뚱히 서서 벽을 보고 혼자 기술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투명 인간. 우즈베키스탄에서 겪었던 그 서름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잔인했습니다. 거기는 남의 나라였지만 여기는 내 나라라고 믿었던 곳이었으니까요. 핏줄이 같으면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는 제 믿음은 철저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계는 외부인의 침입을 용납하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 선수들이 제 식판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국물이 옷에 튀었습니다. 아, 미안. 안 보였네. 그녀들은 킬킬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부 에이스이자 국가대표 상비군인 이은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굴러온 돌. 너 감독님한테 얼마 줬냐? 네. 돈 줬으니까 데려왔을 거 아니야. 실력도 없는 게 어디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우리 자리가 우스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어. 너 같은 근본 없는 애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돈?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 치를 돈도 없어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매수했다니요. 돈. 안 줬습니다. 실력으로 왔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이은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실력? 하, 웃기고 있네. 야, 밥맛 떨어진다. 매트 위로 올라와. 그 잘난 실력 한번 보자. 그녀는 저를 유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밥을 먹던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둥글게 모여 구경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부재 중이셨고 코치들은 팔짱을 끼고 흥미롭다는 듯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은주는 저보다 체급이 2단계나 위였습니다. 키도 컸고 힘도 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작. 이은주가 거칠게 깃을 잡았습니다. 힘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리저리 흔들며 가지고 놀았습니다. 유도가 아니라 싸움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실력이냐? 버텨봐. 그녀는 기술을 걸지 않고 힘으로 저를 뭉개려 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틈을 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유도. 힘을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유도. 이은주가 밭다리를 걸어오는 순간 저는 힘을 빼고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업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압. 이은주의 몸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은주가 제 도복 바지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반칙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이은주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쿵. 악. 제가 밑에 깔리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은주의 팔꿈치가 제 갈비뼈를 가격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기술이 어설프니까 다치지. 이은주는 툭툭 털고 일어나며 비웃었습니다. 주변 선수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봤지? 별거 아니네. 까불더니 꼴 좋다.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두고 봐. 언젠가 그 거만한 콧대를 꺾어줄 테니까. 하지만 시련은 부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적 문제였습니다. 강 감독님은 저를 특별 귀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셨습니다. 법무부, 체육회, 유도협회. 안 가본 곳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웠습니다. 강 감독, 솔직히 말해서 걔가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유도협회 전무이사가 서류를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특별 귀화는 올림픽 메달권 선수나 데려오는 거야. 우즈베키스탄 시골에서 굴러먹던 애를 뭘 믿고 귀화시켜? 대한민국에 유도 인재가 없어서 무국적자를 수입해? 우리 선수들 사기 떨어지게. 전무님, 제 눈을 믿어주십시오. 얘는 천재입니다. 다듬으면 1년 안에 국가대표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천재는 무슨. 요즘 애들 다 잘해. 그리고 걔 핏줄만 한국인이지 말도 어눌하고 문화도 다르잖아. 팀 분위기 망친다는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 그냥 돌려보내. 그게 감독 자네를 위해서도 좋아. 감독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을 유도에 바친 감독님까지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감독님의 앞길을 막는 돌덩어리구나. 그날 저녁 감독님은 저를 학교 앞 허름한 포장마차로 데려가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키시고는 말없이 잔을 비우셨습니다. 미나야. 네, 감독님.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이 다 말하고 있다. 몸은 멍투성이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인 거 내가 다 안다. 감독님은 제 멍든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꽃길로 데려온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이었구나. 내가 너를 욕심내서 데려온 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감독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랑이 같던 감독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냥 돌아갈래?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면 내가 아는 지인 통해서 일자리라도 알아봐 주마. 여기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저는 감독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싫어요. 뭐? 안 돌아가요. 저 갈 곳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유령이었고 여기서도 유령이에요. 어차피 유령일 바에는 여기서 싸우다가 죽을래요. 제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감독님, 저 포기 안 해요. 저들이 저를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다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저 그럴 자신 있어요. 미나야.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감독님만 저를 믿어주시면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띠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김미나라고 수놓인 검은 띠. 할아버지랑 약속했어요. 태극마크 달겠다고. 이 약속 지키기 전에는 죽어도 눈 못 감아요. 감독님은 제 띠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시더니 눈물을 훔치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가 포기 안 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든 길을 뚫어주마. 감독님은 그 길로 당신의 노후 자금이었던 적금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협회가 안 도와주면 개인 자격으로라도 귀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전 재산이다. 이거 날리면 나도 길바닥에 닿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목숨 걸고 해라. 네. 그날부터 훈련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학교 훈련이 끝나면 밤에는 감독님과 1대1 특훈을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체육관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은 제 약점인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 폐타이어를 허리에 묶고 산을 오르게 했고 제 장점인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계 체조까지 시키셨습니다. 더 빠르게, 더 낮게, 상대가 잡기 전에 먼저 들어가. 쉴 틈을 주지 마. 감독님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김밥을 입에 물고 훈련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테이핑으로 감겨 펴지지도 않았고 귀는 만두처럼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전국 체급별 유도 선수권 대회.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여전히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출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귀화 신청 중이고 법적 절차 밟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감독님이 협회 사무실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결국 협회는 마지못해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소. 번외 경기로 뜁시다. 하지만 정식 토너먼트는 안 되고 이벤트 매치로 한 번만 기회를 주겠소. 상대는 실업팀 최강자인 이은주 선수요. 이은주. 저를 괴롭히던 바로 그 선수이자 현 국가대표 에이스였습니다. 저 같은 무명 선수가 상대할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협회는 저를 철저하게 짓밟아 망신을 주기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를 붙인 것입니다. 이기면 출전 자격을 고려해보겠지만 지면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장충체육관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석에는 수많은 유도 팬들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주 선수가 매트에 올라오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면 제가 올라가자 장내는 썰렁해졌습니다. 쟤 누구야? 외국인인가? 무슨 이벤트 경기래? 몸 풀기용이겠지. 금방 끝나겠네. 아나운서가 소개했습니다. 홍코너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미나 선수. 소속 없음. 소속 없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코치석에 앉아있는 강 감독님만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보여줘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흘렸는지. 감독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판이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은주는 강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깃을 잡는 순간 바위산이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리저리 흔들며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라? 제법 버티네. 많이 늘었어? 이은주가 비웃으며 발기술을 걸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역시 국가대표는 달랐습니다. 힘도 기술도 한 수 위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녀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박함. 그녀에게 이 경기는 몸풀기였지만 저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방심하는 그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이은주는 지치지 않았지만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듣보잡 선수 하나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던 모양입니다. 끝내주마. 이은주가 큰 동작으로 허벅다리 후리기를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낮췄습니다. 그녀의 기술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흘려보내며 제 몸을 그녀의 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부드러움, 강함을 제압하는 유연함. 제 등이 그녀의 가슴에 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무릎을 튕기며 그녀를 띄워 올렸습니다. 업어치기. 와! 관중석에서 비명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은주의 거대한 몸이 허공에 붕 떴습니다.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쿵! 매트가 울릴 정도로 강력한 한판이었습니다. 이은주는 천장을 보고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한판. 승자 김미나. 심판의 손이 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겼다. 내가 국가대표를 이겼다.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 관중들은 약자가 강자를 꺾는 이변에 열광했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승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강 감독님이 매트 위로 뛰어 올라와 저를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해냈다. 미나야, 내가 해냈어. 감독님은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감독님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협회 간부들의 표정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를 국가대표 선발전에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정하는 대신 더 비열하고 더러운 수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며칠 뒤 제 기숙사 방으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었습니다. 김미나 씨, 비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네. 위반이라니요? 저는 감독님 보증으로.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훈련 외에 식당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들은 제 팔을 꺾어 잡았습니다. 불법 취업이라니요. 저는 훈련하느라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안 돼요. 저 시합 나가야 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호송차에 실려 외국인 보호소, 아니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철창 안에 갇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선발전 유망주 이은주 선수 우승 유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미나 선수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 불참이라니. 갇혀 있는 건데.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이 나쁜 놈들. 비겁한 놈들. 이게 너희가 말하는 스포츠맨십이야? 이게 조국이야?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는데 그들은 권력으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어 주기는커녕 내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떡해요? 여기서 끝인가요? 저 태극마크 못 따는 건가요? 저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강 감독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감독님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상황은 180도 뒤집히게 됩니다. 저를 가둔 철창문이 열리고 저를 신고한 자들이 오히려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대반전. 그것은 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강 감독님의 뒤를 따라 들어온 노신사.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평소 호랑이 같던 감독님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좁은 면회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녀석이냐? 그 업어치기를 한 녀석이? 네, 회장님. 맞습니다. 감독님이 대답했습니다. 노신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네. 회장님 규정상. 관리소 직원이 머뭇거리자 노신사는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대한유도회 명예회장이다. 감히 누구를 가둬? 이 아이가 누군지 알고 가두는 거야? 썩 문 열지 못해. 그분은 대한민국 유도계의 대부이자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이셨습니다. 감독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장님 댁 대문 앞에서 사흘 밤낮을 기다려 제가 이은주 선수를 맺히는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영상을 본 회장님은 단박에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과서에나 나오는 지금은 사라진 정통 유도의 기술이라는 것을요. 철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제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띠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실밥이 터지고 색이 바랜 볼품없는 검은 띠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 할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할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김두식입니다. 김두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띠 안쪽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연인을 만지듯 애틋했습니다. 세상에. 두식 형님. 살아계셨습니까? 네. 저희 할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을 유도로 때려 눕히고 만주로 망명하셨던 조선의 호랑이가 바로 내 할아버지시다. 내가 어릴 때 그분 밑에서 유도를 배웠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골 노인인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전설적인 독립투사이자 무도가였다니요.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당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고 밤에는 저에게 낙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띠는 해방되던 날 형님이 태극기를 찢어서 직접 만드신 거다. 언젠가 고국에 돌아가면 매겠다고. 그런데 그 손녀가 이걸 메고 돌아왔구나. 장하다. 정말 장하다. 그날부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회장님의 호령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이 움직였고 제 신분은 불법 취업 혐의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저를 신고했던 이은주의 코치는 파면되었고 이은주 선수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 저는 단상에 올라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낡은 검은 띠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조국이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이제 무국적자 김민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도 국가대표 김민아였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6개월 뒤 열리는 아시안게임. 그곳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할아버지의 영전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은 지옥보다 더했습니다. 태릉 선수촌의 훈련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매트에 얼굴을 파묻고 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젓가락질조차 할 수 없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견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강 감독님이 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셨고 회장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며 무엇보다 5천만 국민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밥을 고봉으로 퍼주며 힘내라고 등을 두드려 주셨고 지나가던 학생들은 언니 멋져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정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무제한급 결승전. 상대는 일본의 유도 영웅 요코였습니다. 그녀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3연패한 괴물이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몸무게는 30kg이나 더 나갔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불도저였습니다.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석을 가득 메운 일본 응원단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니폰, 니폰. 요코는 저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구나. 그 조센징 패자부활전이.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도발했습니다.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온 모양인데 꿈 깨라. 너 같은 멸치가 설 곳이 아니야. 1분 안에 끝내주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띠를 고쳐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땀과 피가 배어있는 그 검은 띠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주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매. 시작과 동시에 요코가 탱크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깃을 잡는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기술을 걸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힘으로 저를 구겨버리려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어라? 안 넘어가네? 요코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갈대처럼 휘어졌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부드러움의 유도. 상대의 힘을 타고 흐르는 법을 저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날수록 요코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힘으로 안 되니 조바심이 난 것입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게. 요코가 무리하게 안달이 걸기를 시도했습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그 찰나. 지금이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코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했던 그 기술. 빗자루를 들고 상상했던 그 기술. 우즈베키스탄의 좁은 창고에서, 안산의 차가운 체육관에서, 그리고 태릉의 매트 위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바로 그 기술. 업어치기. 제 등이 요코의 가슴에 닿는 순간 전신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끌어올린 힘이 허리를 타고 폭발했습니다. 이압. 단말마의 기압과 함께 거대한 요코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슬로 모션처럼 요코가 제 머리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그녀의 당황한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쾅! 지구라도 흔들릴 것 같은 굉음과 함께 요코가 매트 위에 처박혔습니다. 완벽한 등이 닿았습니다. 심판은 주저없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판. 승자 대한민국 김미나. 와!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일본 응원단은 침묵에 빠졌고 태극기가 관중석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강 감독님이 뛰어들어와 저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텔레비전 중계석의 해설위원은 목이 쉬어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것이 대한민국 유도입니다. 이름 없는 소녀가 무국적의 서름을 딛고 세계 최강 일본을 꺾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일어나 요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다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완패다. 요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더 강했다. 인정한다. 그녀의 사과를 받는 순간 지난 5년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승리자였습니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목 놓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너머로 우즈베키스탄의 낡은 체육관에서 쫓겨나 빗속을 걷던 17살의 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빙그레 웃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이제 너는 대한민국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들어 하늘을 향해 바쳤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저 태극마크 달았어요. 그리고 일본 이겼어요. 그날 대한민국은 밤새도록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를 믿어준 강 감독님, 저를 알아봐준 회장님, 그리고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 국민들. 그 모든 분들이 저를 들어올려 엎어치기를 해준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미나 선수, 당신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땀에 젖은 도복의 태극마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저는 단 한순간도 한국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수많은 해외 동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처럼 국적 없이 떠도는 아이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 그들을 위한 길을 만들 거야.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환영 인파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를 쫓아냈던 그 코치였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아는 척을 하려 했습니다. 미나야. 축하한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무서워서 피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니까요. 승자의 여유를 보여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내민 꽃다발을 받으며 웃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덕분에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코치님이 쫓아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그 좁은 체육관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있었겠지요. 저의 뼈 있는 한마디에 코치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국적 유도 소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메달 포상금으로 받은 2억 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돈을 몽땅 털어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에 작은 체육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름은 아리랑 유도관. 가난한 고려인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뒹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제2의, 제3의 미나가 자라날 것입니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저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어린 시절의 저를 보았습니다. 국적은 없지만 꿈은 있는 아이들. 얘들아, 기억해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 뒤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초원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검은 띠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유도는 사람을 맺히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유도, 부드러운 길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이 저를 세워주었듯이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뒤 저는 곧바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를 영웅이라 부르며 환호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를 유령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그 차가운 체육관, 그리고 그곳에 남겨두고 온 제 과거와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비행기가 타슈켄트 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기는 여전히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도망치듯 이곳을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언론과 고려인 동포들이 태극기와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나 선수, 환영합니다. 우리 고려인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 틈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들, 저를 무시하던 가게 주인들.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이 생기니 세상의 눈빛이 변하는구나.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치르치크, 그 낡고 허름한 도시의 체육관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아파트, 먼지 날리는 도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녹슨 체육관 지붕.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확인을 위한 박동이었습니다. 체육관 앞에 도착하자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천천히 그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에 훈련하던 선수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매트 위에는 5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지즈는 여전히 거만한 자세로 후배들을 다그치고 있었고 롤라는 거울을 보며 도복 맵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장실 앞에는 저를 쫓아냈던 그 코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진짜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미나? 아지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뚜벅뚜벅 걸어 매트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제 목에 걸린 금메달이 체육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가 체육관을 울렸습니다. 청소부 김미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코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5년 전 제 도복을 찢으며 꺼져라고 소리쳤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고, 미나 양. 아니, 김 선수.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는 제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일 겁니다. 축하합니다.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일본 선수를 아주 시원하게 넘기더군요. 코치는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롤라와 아지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목에 걸린 저 메달이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영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광을 쟁취한 사람이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거지 소녀라는 사실을요. 저는 코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여기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네. 아, 그때는 내가 좀 흥분해서 국적도 없는 거지가 감히 신성한 도장에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셨죠. 체육관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코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눈이 멀어서. 아니요.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코치님이 저를 쫓아내 주신 덕분에 제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받아주셨다면 저는 평생 청소나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뼈 있는 한마디에 코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것은 욕설보다 더 아픈 복수였습니다. 그들의 좁은 편견과 오만이 결국 저라는 괴물을 키워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었으니까요. 저는 롤라와 아지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롤라, 아지즈. 너희는 나를 유령 취급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무시할수록 나는 더 강해졌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였어. 내 가슴속에 도끼를 심어준 고마운 스승들이야. 저는 그들의 어깨를 한 번씩 툭툭 쳐주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도 경쟁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체육관을 나오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돌아보니 꾀재재한 옷을 입은 10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고려인 아이였습니다. 저 누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유도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국적도 없어서 안 받아줘요. 소년의 눈빛에서 저는 15년 전에 저를 보았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서러움. 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철수요. 철수야, 걱정 마. 이제 돈 없어도 유도할 수 있어. 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 길로 저는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금메달 포상금과 후원금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2억 원. 제 인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는 큰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체육관을 지어주세요. 네. 김 선수, 이게 무슨. 이름은 아리랑 유도관으로 해주세요. 국적, 인종, 돈. 그런 거 상관없이 유도를 하고 싶은 아이라면 누구나 와서 뒹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도복도 공짜, 밥도 공짜로 주세요. 한인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나 양, 정말 고맙소. 이 돈이면 우리 고려인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소. 정말 큰일을 했소. 1년 뒤 치르치크 시내 한복판에 번듯한 3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아리랑 유도관. 입구에는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가 기증한 금메달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찾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저를 반겼습니다. 까만 머리의 고려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지 우즈베크 아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깨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언니.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1년 전 저를 찾아왔던 철수도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제법 유도 선수 태가 났습니다.
누나, 저 오늘 업어치기 배웠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 한번 해봐. 철수가 제법 매서운 눈빛으로 친구를 넘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었고 모두가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때 저만 치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낯익은 얼굴. 저를 쫓아냈던 그 코치였습니다. 그는 은퇴를 했는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김선수. 아니,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코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나도. 도울 게 없을까 해서 왔어. 돈 받고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 낙법이라도 좀 봐줄까 해서. 내가 지은 죄도 있고 하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라도 하고 싶어서.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코치님. 코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받아줘서.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자풀이 무성했던 무덤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비석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비석이 금세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미나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겼어요. 일본 선수도 이겼고 세상의 편견도 이겼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미움도 이겼어요. 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검은 띠. 거기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그게 저를 살렸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유도는 사람을 맺히는 게 아니었어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유도였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이뤄갈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고 따뜻하게 살게요. 어둠이 내린 묘지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잘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아리랑 유도관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날 수많은 미나들이 언젠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칠 날을 꿈꾸며 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한판승은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의 한판승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미나.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 뒤에는 5천만 국민과 저를 보며 꿈을 키우는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막히면 뚫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미나 양의 이야기 가슴 뜨겁게 들으셨습니까? 국적도 없이 유령이라 불리며 차가운 빗속을 떠돌던 17살 소녀. 그녀가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도 끝내놓지 않았던 것은 낡은 도복띠 하나였습니다. 그 검은 띠 속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잃은 서름을 삼키며 만주 벌판을 달렸던 할아버지의 피눈물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의 품에 안기겠다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미나 양이 일본 선수를 매다 꽂고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진 세월을 씻어내는 치유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700만 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찬가였습니다.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이 죄가 되던 시절 배고픔을 참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잘 살게 하겠다며 거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남의 나라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뜨거운 사막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미나 양이 흘린 땀방울처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황무지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대한 숲을 일궈내셨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우리의 위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마디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부디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위대한 나라의 주주이자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이 나라의 댐이 되었고 여러분이 참아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이 나라의 강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네요. 이런 날일수록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실 겁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입맛이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따뜻한 국물이라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이 나라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은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휘청거리는 빙판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낙상 사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새벽 바깥 출입은 삼가시고 나가시더라도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장갑 꼭 끼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지팡이가 있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꼭 짚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자식들의 행복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저 밤하늘 어딘가에 떠있는 별을 보며 저 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라나고 있을 제2의 미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 내 덕분에, 우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컸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고 가슴 벅찬 자부심을 선물해 드렸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민족의 끈기가 눈물겹도록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강건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이자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